자, 오늘은 6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도 역시 이제 이계도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선형 미분 방정식을 공부할 텐데, 역시 이제 개수가 상수고 x에 의존성이 없는 상수고, 그 다음에 소스 텀이 있는 그런 미분 방정식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미분 방정식은 2개 미분, 그 다음에 이제 1개 미분, 그 다음에 함수의 결합이 0인 이제 그런 미분 방정식을 풀었었죠.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A1, A2, A0가 상수일 때 이제 이 문제의 답을 일반해를 구했었고요. 일반해를 구하면 2개 미분 방정식은 항상 독립적인 해가 2개가 나온다고 했고요. 그래서 하나를 이제 y1x라고 부르고 다른 하나를 이제 y2x라고 부르면 그 걔네들의 임의의 상수를 곱해서 더한 이런 선형 결합이 일반해가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이렇게 미분 오퍼레이션을 한 것이 이제 0이 되는 이런 걸 호모지니어스 미분 방정식이라고 불렀고, 그런 미분 방정식의 해를 이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래서 표시하기에서 YH라고 쓰고, 책에서 이제 얘를 YC라고 썼어요. 얘를 이제 Complementary Solution이라고 불렀는데, 뭐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보통 이제 Homogeneous Solution, Complementary Solution 뭐 이렇게 불러요. 자, 이에 반해서 6절에서 공부하는 거는 이제 같은 미분 방정식의 구조를 띄고 있는데, 이런 이제 미분 연산자의 결합이 0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0이 아닌 값을 갖는, 이제 y에는 의존하지 않는 이런 걸 갖는 미분 방정식을 풀어보자고 한 거고, 자, 이런 미분 방정식을 inhomogeneous equation이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fx를 이제 소스항이라고 부른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미분 방정식이 선형이기 때문에 이 선형 미분 방정식의 특성에 의해서 이 미분 방정식의 해는, 자, 내가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이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했다고 쳐봐요. 자, 그 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에 상대되게 파티큘러 솔루션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 해를 구했으면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미분 방정식이 선형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내가 앞에서 구했던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아무리 더해도 얘는 여전히 솔루션이 돼요. 여전히 솔루션이 되는데, 자, 그거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책에 나오는 대로 내가 미분을 이제 연산자 노테이션으로 쓰면, 자,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제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요 미분 방정식에다가 YH 더하기 YP를 대입해서 이게 fx가 되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미분의 성질이 덧셈을 한 다음에 미분하거나 뭐 미분한 다음에 덧셈하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이걸 전개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YH를 더한 거에, 자, 이게 이제 여기에 YP를 대입한 것과 똑같죠. 자, 이게 이제 미분이 선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분은 선형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자, YH의 데피니션이 뭐냐면 이런 미분 오퍼레이션 하면 얘가 0이 된다. 그게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의 데피니션이었죠. 그 다음에 YP에 대해서 요 연산을 하면 이게 다름 아닌 이제 fx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YP 파티큘러 솔루션의 데피니션이 뭐였냐면 미분 방정식에 대입했을 때 fx가 되는 솔루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YH를 아무리 더해도 얘는 이제 그 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제 사실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가 미분 방정식이 이제 선형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걸 조금 약간 좀 인포멀하게 얘기를 하자면, 소스항이 이제 fx다라고 하면 소스항이 fx 더하기
0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0 fx에다 0 더하면 그냥 fx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미분 방정식의 선형 특성은 뭐냐면은 내가 어떤 미분 방정식이 있는데 마치 소스가 두 개가 있는 거죠. 소스가 두 개. 그러면은 이 선형 미분 방정식의 특징은 뭐냐면은 요 소스에 대한 답을 구해요. 저 소스의 답을 구하면 이제 yh죠. 그 다음에 요 소스에 대한 답을 구해요. 그 yp죠. 그러면 소스가 더해져 있으면 답도 그냥 각각의 소스에서 따로따로 구해서 더하면 된다. 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선형 미분 방정식이 선형이기 때문에 갖는 아주 강력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성질을 이용해서 미분 방정식을 이제 풀어봅시다. 제일 간단한 예로 자, 얘는 항상 이제 소스가 있을 때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파티큘러 솔루션 두 개를 다 구해야 되는 거고요. 얘는 보시면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2차 방정식을 풀이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알파 제곱 더하기 5 알파 더하기 4는 0 이제 그걸 풀어주면 되는 거니까 금방 이제 암산으로 자, 여기 이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 된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파티큘러 솔루션은 얘는 이제 곰곰이 잘 쳐다보면 파티큘러 솔루션은 그냥 10분의 1 코사인 2x가 될 거다 라는 걸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못 믿겠으면 대입해 보면 되는 거죠. 그죠? 10분의 1 코사인 2x를 저 미분 방정식에 대입하면 두 번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4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미분하면 사인이 나오고 코사인이 아니라 사인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대입해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답을 쓰는 것을 자, 여기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구하는 거는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구한 거죠.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근데 제가 지금 이 솔루션을 구한 거는 어렵게 얘기하면 이제 직관적으로 답을 구했다. 근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통밥으로 찍은 거예요. 답, 저게 답이 될 것 같아. 대입해 보니까 답이야. 자, 이런 게 이제 이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이 직관적으로 구할 수 있는 가장 이제 쉬운 타입의 문제가 이제 이런 건데요. 자, 그러면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여러분 이제 금방 구할 수 있고요. 파티큘러 솔루션만 구해봅시다. 파티큘러 솔루션은 그냥 어찌 됐던지 간에 두 번 미분하고 한 번 미분하고 이렇게 결합을 하면 5가 되는 걸 찾아주면 되는데 이건 그냥 3분의 5가 답이네요. 그렇죠? 3분의 5를 저기다 대입해 보십시오. 그럼 미분하면 그냥 다 0이 되고 남는 게 3 곱하기 y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제 정확히 5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것을 이제 직관적인 방법 혹은 통밥을 통한 방법 이런 거고 이제 이거는 이제 경험이 쌓이고 문제를 쭉 쳐다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이제 직관적인 방법의 예를 보면 자, 이거 파티큘러 솔루션 한번 구해 볼게요. 자, 느낌상 지수함수의 특징은 뭐냐면 지수함수는 아무리 미분해도 항상 자기 자신의 몇 배 이렇게만 나오죠. 그러면 열심히 미분해서 더하고 뺐더니 익스포넨셜 x의 8배야. 그러면 내가 금방 이제 이런 추측을 할 수 있겠죠. 얘는 익스포넨셜 x 앞에 적당한 개수가 들어가 있는 그런 꼴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이 개수가 얼마 되는지 찾고 싶으면 이걸 대입해 보는 거죠. 대입해 보면은 그리고 2가 되면 정확하게 8 익스포넨셜 x가 딱 나온다는 걸 금방 알 수 있고요. 이것도 이제 직관적인 방법을 한 거고, 그런데 이제 직관적인 방법이 항상
운이 좋게 우리에게 이제 답을 찾아주는 것은 아니에요. 한번 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요 예를 좀 전에 예처럼 자, 파티큘러 솔루션이 미분에서 열심히 더하고 뺐더니 익스포넨셜 x가 나서 그럼 난 또 내가 트라이얼 솔루션으로 익스포넨셜 x를 한번 잡아볼까? 이거 한번 대입해 보죠. 그럼 익스포넨셜 x를 이제 여기다 대입하면은 개수가 1 나오고 여기다 넣으면 개수가 1 나오고 여긴 개수가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그냥 저 파티큘러 솔루션으로 내가 선택한 것이 그냥 없어져 버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에는 자, 이 직관적인 방법이 성립하지 않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럼 일단 이렇게 직관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직관적인 방법으로 답이 보이면 풀면 되는 거고, 그게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체계적인 방법을 도입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체계적인 우리가 이제 시스테매틱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여러 복잡한 그런 걸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단계별로 그 계산 과정을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이제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이제 그런 방식을 이제 시스테매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차근차근.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직관적인 해가 존재하지 않았 직관적인 방법으로 해를 찾을 수 없었던 그 미분 방정식을 가지고 시스테매틱 방법을 이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푸는 방법은 자, 여러분 지난번에 이제 미분 연산자 노테이션을 이제 배웠었죠. 자, 요거는 뭐냐면은 앞 페이지에서 썼지만 두 번 미분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미분하고 그 다음에 그냥 2배를 곱해서 뺀 요게 익스포넨셜 x가 되는 걸 이제 찾으라 이거야. 그래서 이 d를 이제 미분 연산자라고 불렀고 여기 숫자 2라고 하는 거 이것도 연산자예요. 그냥 숫자 2가 아니라 뒤에 나오는 거예요. 2를 곱해라 이런 연산자인 거죠. 이 연산자 미분 연산자가 만족하는 이제 그 연산 법칙을 오퍼레이터 알지브라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미분 연산자는 그냥 숫자들과 똑같은 그 연산 규칙을 만족해요. 왜냐하면 d를 2번 한다. 그럼 2번 미분하니까 d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을 마치 그냥 숫자처럼 이제 고려해도 되는데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은 이제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얘는 d 빼기 1, d 더하기 2, y는 2x. 왜냐? d 빼기 1 곱하기 d 더하기 2를 전개하면 d 제곱 더하기 d 빼기 2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확인하고 싶으면 이제 이걸 이렇게 다 전개를 해보세요. 이렇게 다 전개를 해보면은 저 위에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d는 마치 숫자랑 똑같은 연산 규칙을 만족하기 때문에 숫자에서 했었던 우리가 인수분해나 전개를 똑같이 할 수 있는데 단 예외가 하나 있었죠. 반드시 조심해야 되는 게 뭐가 있었죠? 뭐냐면 한 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미분 연산자는 x하고 연관이 되면 x를 먼저 곱하고 미분하는 거하고 먼저 미분하고 x를 곱한 것은 둘은 서로 다르다. 이것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이걸 이제 커뮤트하지 않는다. 양자역학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위치 오퍼레이터와 모멘텀 오퍼레이터는 서로 커뮤트하지 않는다. 이제 그때 한번 또 배우시게 될 텐데 아무튼 미분과 x는 서로 호환하지 않는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는 뭘 풀어야 되는 거냐면은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가 자, 이런 미분 방정식을 만족해야 되고 미분 연산자는 뭐라고 했냐면 오른쪽에 있는 애들을 미분해라 아니면 뭘 곱해라 이런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 한 방법은 먼저 여기를 y를 미분하고
2를 곱해서 더한 다음에 그럼 어떤 함수가 나오겠죠. 그것을 다시 그 나온 함수를 한 번 미분하고 곱하기 1을 해서 빼라. 이제 그거예요. 요 미분 연산자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이걸 이제 체계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면은 내가 얘를 u라고 한번 놓읍시다. 얘가 u예요. u라는 어떤 함수라고 치환을 해봐요. 그러면 내가 u라는 함수는 어떤 성질을 만족해야 되는 거야? d 빼기 1에 u는 exponential x라는 걸 만족하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얘기는 뭐냐면은 u 한 번 미분 빼기 u는 exponential x고, 이거는 1개 미분 방정식이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풀이법을 다 알고 있죠. 일반적인 풀이법 어떻게 하는 거였죠? 양변에다가 뭘 곱하는 거죠? 인티그레이팅 팩터를 곱하는 거죠. 자, 인티그레이팅 팩터는 뭐냐면은 익스포넨셜 누구의 적분? 요 1차항의 개수 요 마이너스 1을 적분한 거. 그러니까 얘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라는 걸 곱하면 이 미분 방정식이 그냥 풀려요. 자, 왜 풀리냐면은 저 좌변은 뭐가 되냐면은 u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의 인티그레이팅 팩터를 곱하면은 이거의 미분이 돼요. 자, 앞에 거 미분하면은 u 프라임 인티그레이팅 팩터, 뒤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x u 인티그레이팅 팩터. 바로 좌변이 위에 있는 좌변이 나오죠. 자, 우변은 자, 인티그레이팅 팩터까지 곱했으면 이제 1이죠. 자, 따라서 이제 u를 구했어요. u는 뭐냐? u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는 1을 적분하시오. 그는 x 더하기 상수. 따라서 이제 u를 구했어. u는 x 익스포넨셜 x 더하기 이제 적분상수의 익스포넨셜 x.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y를 구해야 되는데 u하고 y 사이의 관계는 d 플러스 2 y는 u x 더하기 c1 익스포넨셜 x. 자, 얘는 또 역시 1개 미분 방정식이니까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인티그레이팅 팩터를 곱하면 문제가 풀리는 거네. 인티그레이팅 팩터는 얘는 익스포넨셜, 이번엔 이제 ex죠. 익스포넨셜 ex. 그러면 이제 요 인티그레이팅 팩터까지 곱하면 좌변은 y 곱하기 익스포넨셜 ex의 미분이 되고, 우변은 x의 적분상수 익스포넨셜 3x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뭐 y는 다 구한 거죠. y는 여기다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 x 더하기 c1 익스포넨셜 3x 요거의 적분. 그럼 이제 여기 부정적분할 때 적분상수가 하나 더 나오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요 단계는 중간 단계는 생략하고 답을 쓰면은 뭐가 되냐면은 자, 요게 답이 되고요. 여기가 이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에 해당되고, 여기가 이제 파티큘러 솔루션에 해당돼요. y 호모지니어스, y 파티큘러.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제가 금방 여러분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익스포넨셜 x가 나오는 거고, 이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x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 시스테매틱 방법을 사용하면 이제 2개 미분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1개 선형 미분 방정식을 2번 푸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과 파티큘러 솔루션이 다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직관적으로 파티큘러 솔루션을 못 찾겠어. 그럼 항상 이제 요걸 그럴 경우에는 항상 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여기서 나오는 대로 순서대로 일단
원래 오리지널 미분 방정식을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 마치 미분 오퍼레이터를 이제 인수분해를 하시고, 이 인수분해라고 하는 것이 2개 미분 방정식을 1개 미분 방정식 2개로 쪼개는 거예요. 그래 놓고 쪼갠 2개의 1개 미분 방정식을 2번 풀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방법을 따라서 그대로 이제 따라하시면 일반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연습 문제로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시고요.